네, 이어서 원자내부 전자의 운동과 자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의 궤도 운동에 대한 자기장은 요 그림을 보다시피 원형고리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전자가 원자핵 둘레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 전류 방향은 전자 방향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똑같이 오른나사의 법칙을 적용하면 회전 중심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궤도면의 수직 아래 방향이 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전자 스핀인데요. 전자 스핀은 저번 강의에서 말씀을 했다시피 전자가 도는 방향을 말하는데요. 전자 스핀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연극이 아래에 있는 그런 특성을 띠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화라는 것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자화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물질이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을 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화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들은 물질을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강자성은 자석에 강하게 끌리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과 같은 자기장을 띠게 됩니다. 상자성은 강자성의 성질을 띠긴 하지만 약하게 끌리는 성질을 말하고요. 반자성은 오히려 그 반대로 밀리는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자성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강자성체라는 것은 강하게 끌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특성으로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여도 자성을 계속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철, 코발트, 니켈 등이 있고, 실생활적인 예시로는 클립처럼 자석을 갖다 대면 딱 붙는 그런 물질들을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자기장이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지만 자기장이 걸리게 되면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자기화가 되고 제거했을 때도 오래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자성체인데요. 상자성체는 그냥 강자성체의 약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되긴 하지만 그 비율이 낮으며 강자성체와는 다르게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로서는 종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텅스텐, 산소 등이 존재하고요. 실생활적인 예시로도 종이, 알루미늄 같이 끌려오기는 하지만 매우 약하게 끌려오는 그런 물질들을 일컬습니다. 이들 또한 외부장이 없을 때는 자성을 나타내지 않지만 외부 장애장이 생기게 된다면 같은 방향으로 약하게 자기화됩니다. 또 상자성체와는 다르게 제거했을 때는 자화가 바로 사라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자성체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상자성체와 강자성체는 둘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반자성체는 세 개 중에 유일하게 반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구리, 유리, 플라스틱, 금, 수소, 물 등이 있으면 실생활적인 예시로는 구리나 유리막대 같이 자석을 오히려 밀어버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자기장을 갖고 있는 원자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장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 자기장이 걸리면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고요. 외부장을 제거했으면
상자성체와 같이 자기화된 상태가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이제 실험에 대해 알아보자면, A와 C는 자석에 끌리고 B는 자석에 밀린다고 했습니다. 자석 외부의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것은 반자성체이므로 여기서 B가 반자성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철클립은 A와 C에 대해서도 구분을 해보자면, 얘는 끌렸지만 얘는 끌리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는 C가 더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가 강자성체, 그 다음에 A가 상자성체, 이렇게 앞서 배운 자성체들의 성질을 통해서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자성체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조각조각 나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강자성 물질들이 강하게 자기를 띠게 되는 것은 자기구역,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런 것을 자기구역이라 합니다. 자기구역이란 그림처럼 수백만 개의 원자 자석들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서 자석을 형성하게 되는 작은 단위인데요. 외부 자기장이 적용되기 전에는 무작위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고, 각각의 자석 효과는 서로를 상실시켜서 자석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자기장이 가해지게 된다면 자기를 띠는 방향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모두 다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자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에 대해 개념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자면, 물질이 가지는 자기적인 성질의 자석은 원자 내부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에 따라서 변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강자성체 자석을 외부 자기장 가까이 되면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며 자석과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강자성체는 자성을 제거하더라도 자성을 오래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상자성체의 자석 한 가지 가까이 되면 자석의 자기장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고 얘기를 했고, 강자성체의 약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당기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게 되고, 반자성체는 유일하게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밀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자성체는 외부의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성이 사라진다.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모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게 되면 자성이 사라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왜 자성을 띠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에 의한 자기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자는 매우 작은 자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물질에서 전자의 궤도 운동은 자기적 효과는 0이거나 매우 작게 됩니다. 전자들은 되게 반대 스핀, 오비탈에서도 이렇게 되므로 스핀 방향이 반대여서 쌍을 이루며 자기적 효과가 상쇄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를 갖는 원자에 대해서 강자성과 상자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자가 이렇게 반대 방향에 가지고 있으면 자기적 효과가 상쇄가 되지만 요거 하나가 있으면 이제 상쇄가 안 돼서 자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자성체에서는 이런 하나의 독립적인 스핀을 가진 전자들의 비율이 높고, 상자성체에서는 낮으며
반자성체는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원자가 없다고 표현을 했죠. 이러한 독립적인 존재가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네, 이렇게 4강은 여기까지 하게 됐고 5강에서는 자성체의 실생활적인 예시와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